65세 이상이라면 매일 4가지 비타민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복용하는 그 비타민이 사실은 여러분의 서서히 진행되는 죽음의 원인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한의학회 JMAO의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잘못된 영양제를 섭취하는 노인은 조기 사망 위험이 최대 4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자극적인 제목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중 하나의 비타민은 뇌의 위축과 연관되어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거의 매일 복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신부전 뇌졸중, 신경 손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가 되면 간 기능이 둔화되고 신장은 과잉 성분을 배출하지 못하며 신경은 더욱 약해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비타민이 체내에 축적되어 세포를 손상시키고 우리가 단순히 노화로 여겼던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나이가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독성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매일 복용해야 할 4가지 필수 비타민과 65세 이후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는 4가지 비타민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좋은 비타민은 전체 사망률을 3세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 대형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주의 깊게 시청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알려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한 비타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위험한 비타민은 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노인 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입니다. 바로 비타민 A, 그 중에서도 레티놀 형태입니다. 피부 면역력 시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은 비타민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레티놀은 몸속에 조용히 축적되며 다량 복용 시간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 비타민이나 간유 보충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즉 수용성 비타민처럼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간과 지방세포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지방 저장 방식이 바뀌고 간 기능도 느려지기 때문에 복용량이 쌓이고 쌓여 결국 독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관절 통증, 어지러움, 피부 건조, 시야 흐림 등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나이 탓인가 하고 넘기지만 실상은 만성 비타민 A 중독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2청중원 성건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섭취하고 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비타민 A 과잉 섭취는 심방세동 심장박동 이상의 위험을 25%나 증가시킵니다. 심방세동은 65세 이상에서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이는 질환입니다. 2022년 유럽 임산 영양학 저널 LA 실린 연구에서도 레티닐 팔미타테 거절교를 복용 중인 노인은 즉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는 비타민 A가 필요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더 안전한 형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베타카로틴, 베타차로테네. 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구마, 당근, 시금치, 달걀 등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이 필요할 때만 비타민 A로 전환하기 때문에 과잉 축적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종합 비타민 라벨을 꼭 확인해 보세요. 레티놀 또는 레티닐 팔미테이트라고 적혀 있다면 특히 여성은 하루 700 마이크로그램 이상, 남성은 900 마이크로그램 이상 섭취 시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하면 음식으로 섭취하세요. 자연식품에서 얻는 비타민 A는 더 흡수율이 좋고 몸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위험한 비타민.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충제는 철분입니다. 철분은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빈혈 예방을 위해 많이 복용하시죠.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종합 비타민에도 자주 포함되어 있고 손톱이 약해지거나 쉽게 피곤해질 때 권유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65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은 철분 보충제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복용할수록 몸속에 철분이 축적되어 간 심장 췌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철분이 자연스럽게 배출되거나 생리 등을 통해 조절됩니다. 하지만 남성은 사춘기 이후, 여성은 폐경 이후 철분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남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간 기능이 느려지고 배출 능력도 떨어져 철분은 점점 쌓이기만 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철분은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이때 생긴 불안정한 분자들은 내장의 노화를 앞당기고 염증과 세포 손상을 유발합니다. 또한 철분은 지질과 산화물 리피드 페록사이데스 이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해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와 연관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아주 미세하다는 것입니다. 가슴 두근거림, 관절통 피로, 기억력 저하. 이런 증상들을 노화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철분 과다로 간 심장뇌가 조용히 손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고철분 상태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낮은 철분 수치는 비교적 빠르게 보충되지만 높은 철분은 장기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은 즉시 복용을 중단하시고 의사에게 다음 검사를 요청하세요. 철 저장량 페리틴, 페리틴, 철 포화도 트랜스퍼린 세츄레이션. 검사 결과 철 수치가 높다면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철분 보충제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더 나은 선택은 무철분 종합 비타민을 고르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철분이 도움이 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마치 불난집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비타민은 많은 노인분들이 매일같이 복용하고 계신 칼슘 보충제입니다. 뼈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거의 모든 종합 비타민 병원 리플렛 시니어 광고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65세 이후에는 칼슘 보충제가 심장마비, 뇌졸중 동맥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건 겁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가 이미 밝혀낸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칼슘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몸 안에서 어디에 흡수되느냐입니다. 젊을 때는 성장 호르몬과 영양소 덕분에 뼈가 스펀지처럼 칼슘을 잘 흡수합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 특히 남성 노인과 폐경 후 여성은 흡수율이 급감합니다. 이렇게 흡수되지 않은 칼슘은 어디로 갈까요? 관절, 연조직 동맥벽으로 들어가서 굳히게 됩니다. 뼈가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동맥이 굳어지는 것이죠. 뇌졸중 위험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나는 뼈 약하니까 칼슘 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매일같이 복용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3나 하브와 함께 복용하지 않으면 그 칼슘은 뼈가 아닌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칼슘 보충제는 변비 속 더부룩함, 위장장애, 철분 아연 흡수 저해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 억제제를 복용 중인 어르신은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도 못합니다. 결국은 장은 힘들고 뼈는 약하고 심장은 더 고생하게 되는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칼슘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시금치, 케일 등 녹색 채소, 뼈째 먹는 정어리, 요거트, 아몬드, 치아씨드 등 이러한 식품 속 칼슘은 몸에 잘 흡수되고 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칼슘을 보충할 땐 비타민 D3와 K2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칼슘이 혈관이 아닌 뼈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복용 중인 종합 비타민에 500개 1000mg의 칼슘이 포함되어 있다면 식단까지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많을 수 있습니다. 뼈가 필요한 것은
칼슘만이 아닙니다. 움직임 균형 자극, 그리고 올바른 방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위해 칼슘은 쌓이게가 아니라 제자리로 가게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가장 위험한 비타민 1위, 바로 비타민 B6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겠지만 B6는 피로, 회복 신경 건강, 두뇌 활성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시니어용 종합 비타민 에너지제, 뇌 영양제 등에 자주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의사도 권장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65세 이상에서는 이 비타민이 조용히 신경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근육을 약화시키고 균형을 무너뜨리며 마치 노화처럼 보이는 증상들을 유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타민 B6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과잉 복용해도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B6는 고용량일 경우 신경 조직에 축적되며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이 말은 곧 발바닥이 타는 듯한 느낌, 손발 저림, 균형 장애, 근육 약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도 대부분은 나이 탓 혹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오인합니다. 하지만 원인은 고용량 비익수일 수 있습니다. 공식 상한선은 하루 100mg이지만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mg만 복용해도 노인에게는 중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의 에너지제나 뇌 영양제만으로도 100, 25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를 종합 비타민 강화식품과 함께 먹으면 알지 못한 채 누적 독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손상된 신경은 회복이 매우 더디고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신진대사가 느리고 간 기능이 떨어져 이 비타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또한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의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더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복용량은 얼마일까요? 남성은 하루 1.1kg, 여성은 1.5mg 정도면 충분합니다. 병아리콩, 참치, 칠면조, 바나나, 강화 시리얼 이런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B6 결핍이 혈액검사로 확진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고용량 보충제를 복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복용 중인 제품에 비가스가 50mg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고 시니어 전용 저용량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중단하셔야 합니다. B6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65세 이후에는 오히려 신경을 서서히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65세 이후 매일 복용해야 할 4가지 비타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즉 옥사위는 흡수 잘 되는 마그네슘압입니다. 사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300가지 이상의 효소 작용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노년기에는 자주 간과되는 영양소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마그네슘이 몸에서 빠르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마그네슘을 더 많이 배출하고 장에서 흡수율이 떨어지고 혈압약, 이뇨제, 위산억제제 등 노인이 자주 복용하는 약물이 마그네슘을 더 고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증상은 피로감, 근육 경련, 불면증, 불안감, 심장 박동 불규칙, 인슐린 저항성. 이러한 증상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노화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마그네슘을 충분히 보충한 노인들은 수면질이 향상되고 근육 경련이 줄고 균형 감각이 개선되며 생각이 더 또렷해졌다고 보고합니다. 마그네슘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신경과 근육 기능을 유지하며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박동과 뇌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마그네슘 부족은 심방세동 치매, 제2형 당뇨병의 위험 증가와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마그네슘 보충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흔히 유통되는 산화 마그네슘, magnesium 옥사이드은 흡수율이 매우 낮고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다음과 같은 흡수 잘 되는 마그네슘 형태를 추천합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글라이시네이트,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마그네슘 말레이트, 마그네슘 마라테. 이들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노인도 흡수하기 쉬운 형태입니다. 권장 복용량은 하루 250ml, 개인의 건강 상태나 식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식품들도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아보카도, 호박씨, 아몬드, 검정콩 등. 하지만 현대 토양의 영양 고갈로 인해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특히 약을 여러 개 복용 중인 노인은 보충제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5세 이후 꼭 복용해야 할 비타민 3위는 비타민 D살입니다. 많은 분들이 D씨를 단지 뼈 건강을 위한 영양소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D3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타민이 아니라 호르몬입니다. 65세가 넘으면 우리의 피부는 햇빛을 받아 DC를 생성하는 능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북반구에 거주하거나 선크림을 바르거나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 혈중 D심 농도는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아주 심각합니다. 피로감, 골다공증, 근육 약화, 면역력 저하, 감염 위험 증가. 하지만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대규모 분석에 따르면 D3 부족한 노인은 전체 사망률이 30% 높고 호흡기 감염에 걸릴 확률은 50%나 더 높았습니다. 이에는 심장질환, 당뇨병, 특정 암까지 포함됩니다. 왜일까요? 비타민 D3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며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D3 수치가 높은 사람은 감기에 덜 걸릴 뿐 아니라 걸리더라도 훨씬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분 안정, 기억력, 인지 기능도 D3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D3가 부족한 노인은 우울감, 치매 위험이 높다는 사실이 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은 이 부족을 메꾸기에 부족한 용량만을 제공합니다. 식이요법과 햇빛으로 하루 800의 IU를 확보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의 경우 하루 2,000군 IU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D3 수치가 이미 낮은 경우엔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하에 복용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복용 형태는 비타민 D2가 아닌 D3 콜레칼시페롤, 촐레찰치페롤 이어야 합니다. D3는 우리 몸이 햇빛에서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형태와 같아 흡수가 더 뛰어납니다. 복용 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욱 좋아집니다. 액상, 젤캡, 정제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 가능합니다. 65세 이후 반드시 복용해야 할 비타민 2위는 비타민 B12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감, 기억력 저하, 손발 저림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다리 힘이 약해지고 균형을 잃고 치매와 유사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는 적혈구 생성, 신경세포 보호, 뇌기능 유지에 필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흡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B12는 보통 고기, 달걀, 유제품 등 단백질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분리해 흡수하려면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산 억제제나 당뇨약, 메트포르민 같은 약을 복용하면 흡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도 조용한 결핍 상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보행장애, 낙상, 사지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냥 늙어서 그렇다고 넘기기엔 너무도 예방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음식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60세 이후에는 위산이 부족해
음식 기반의 BCB는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둘째, 보충제 형태의 메틸코바라민, 메틸초바라민 또는 시아노코바라민, 차노초바라민 하을 복용하세요. 이들은 혀 밑에서 바로 흡수되거나 위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흡수됩니다. 일반적인 권장량은 하루 500개알 마이크로그램 필요에 따라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B12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과잉은 소변으로 배출되어 비교적 안전합니다. 혀 밑에 녹여 먹는 정제, 캔디형 혹은 병원에서 주사로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최근 BCB 혈액 검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꼭 요청해보세요. 수치가 낮다면 뇌와 신경 근육이 10년 더 젊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매일 복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비타민 1위, 그것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타민은 아니지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2021년 유럽 임산 영양학 저널 L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아이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혈중 오메가3 수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전체 사망률이 3배 낮았으며 심장마비 사망률은 무려 45%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혈관 유연성 유지, 염증 억제, 노폐세포 형성, 심장 박동 안정화, 이 모든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필요해집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 관절통, 불규칙 심장 박동 전신 노화 등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0세 이상 미국인의 68% 이상이 오메가3 결핍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등어 정어리, 연어 등 기름, 많은 생선을 자주 먹지 않거나 보충제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고품질의 오메가3 보충제가 대안이 됩니다. 하루 EPA 플러스 DHA 총합 1mg 이상을 복용하세요. 심장질환이나 염증이 있는 분은 2.0mg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단 반드시 중금속 테스트 통과 흡수율 높은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로 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복용 시에는 식사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도 높고 비린내도 줄어듭니다. 만약 생선 알레르기나 채식주의자라면 해조류 유래 DHA 보충제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오메가3는 단지 심장마비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또렷한 생각, 더 깊은 수면, 더 안정된 감정, 더 유연한 관절, 더 오래도록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오메가3는 65세 이후의 영양보험입니다. 마무리 말씀,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위험한 비타민과 4가지 꼭 필요한 비타민, 어떤 게 가장 놀라우셨나요? 잘못된 영양소는 조용히 몸을 해치고 기억을 흐리고 심장을 약하게 만들지만 올바른 영양은 생각을 맑게 하고 세포를 회복시키며 삶의 질을 연장시켜줍니다. 노년기는 약을 더 먹는 시기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약통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지만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가장 놀라웠던 비타민을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과학적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